자, 밑에 이제 171페이지에 자, 선박의 이제 폭 보겠습니다. 자, 선박의 이제 폭을 보려면 자, 선박이 이제 뒤에서 좀 봐야 돼요. 뒤에서. 자, 선박이 뒤에서 바라본 모양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선수의 바라본 모양이. 자, 그러면 선박의 폭은 자, 어디서 측정하냐? 자, 가장 이렇게 얇은 데서 측정하겠습니까? 가장 두꺼운 데서 측정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두꺼운 데서 측정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선박의 폭에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자, 뭐가 있겠다? 자, 전폭이 있고 다음에 하나는 자, 형폭이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폭이 났을 때 자, 눈실 좀 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장 배웠죠. 자, 전장은 어디서 어디까지? 맨 끝에서 맨 끝까지. 자, 전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폭도 자, 어디서 어디까지? 자, 맨 끝에서 맨 끝까지를 우리가 이제 뭐라 하겠다? 자, 전폭이라 하는데 자, 선박의 이제 폭 양 너비에서 양 끝에서 끝은요. 자, 뭘 말하면 자, 외판에서 자, 어디까지? 자, 외판까지를 말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선박의 구조에 대해서 살짝 알 필요가 있는데 자, 가장 간단한 구조만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 모양에서도 가장 중요한 뼈대가 있죠. 자, 뭐 있습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 이어지는 척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선박도 마찬가지로 자, 선수에서 선미까지 이렇게 이제 이르는 자, 뼈대가 아주 중요한 뼈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놈을 자, 우리가 이제 뭐라 하겠다? 자, 용골이라 합니다. 그죠? 용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용골을 기초로 가지고 자, 그 위에 이제 요 갈비뼈 같은 이제 뼈대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갈비뼈 같은 뼈대.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척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감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갈비뼈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랍니다. 그래서 자, 프레임. 갈비 늑자죠. 그래서 요거를 자, 뭐라 한다? 자, 늑골이라 합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늑골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 그 위에 이제 그 피부에 해당되는 자, 뭐가 입혀지겠다? 이렇게 뭐가? 자, 외판이라는 피부가 입혀집니다. 말 그대로 바깥에 있는 거야. 그죠? 자, 외판. 그죠? 자, 파는 판인데 바깥에 있는 판이라고 해서 자, 뭐가 입혀져? 자, 외판 입혀집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선박의 이제 좌우 너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폭이라 말하는 것은 맨 끝에서 맨 끝을 말하는데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한다? 자, 외판에서부터 자, 외판, 반대편 외판 끝까지를 바로 우리가 자, 전폭이라 하겠다.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형폭은요. 자, 형폭은 자, 이 뼈대의 폭을 말합니다. 자, 뭔 폭을 말한다? 자, 뼈대의 폭을 말한다. 자, 그러면 방금 여기서 배웠다시피 자, 이 외판 안쪽에 우리가 이제 감싸고 있는 뼈대가 있다고 했죠. 자, 그 뼈대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늑골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늑골이 자, 이 외판 안쪽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뼈대 형태로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이 분홍색이 뭐였어요? 자, 늑골이었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늑골의 자, 외면에서부터 늑골의 외면까지의 길이를 뭐라 하겠다? 바로 뭐란다? 자, 형폭이라 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크게 이제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반복 학습한다 생각하고, 자, 잠좀 끼고.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길이 종류는 내가 있었다. 계속 반복할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에 그냥 마무리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항해술, 자, 해사영어는 분명히 고득점 맞을 수 있게끔 제가 좀 여유롭게 수업을 합니다. 자, 법규나 개론은 자, 너무 이제 좀 바쁘게 달려가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의 능력을 좀 더 많이 요구합니다. 왜? 좀 외울 게 좀 많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항해술이나 해상은 좀 이해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투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득점을 위해서. 알겠죠? 첫 번째. 자, 길이는 네 가지가 있었다. 자, 읊어볼게요. 첫 번째 뭐? 전장. 두 번째 뭡니까? 수선 간장. 다음에 수선장. 다음에 이제 등록장까지 네 가지가 있었고. 다음에 이제 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뭐 있습니까? 전체의 폭, 전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뼈대 간의 폭을 말하는 형폭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자, 전폭, 이론서 가볼게요. 자, 이론서 내용대로 정확히 한번 봐볼게요. 자, 전폭은 우리가 이제 익스트림 브레스라고 합니다. 그죠? 익스트림. 그래서 첫 번째.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외판의 외면에서 맞은편 외판의 외면까지. 그죠? 그래서, 자, 이 외판 끝에서부터 외판 끝까지를 바로 자, 전폭이라고 하겠다. 근데 간혹 가다가요. 이렇게 이제 최근에 아주 이제 찌cấp 실험 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자, 외판의 외면 동그라미 치죠. 외판의 외면. 외판의 외면인지 내면인지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기억을 하시고. 그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죠? 맨 끝에서 끝이니까 자, 봐봐. 손가락 짚는 데 봐봐요. 자, 외판의 외면이란다면 여기까지 말할 것이고 내면은 당연히 그 안쪽, 이쪽 말하겠죠. 그죠? 당연히 끝에서 끝이니까 바깥쪽 외면에서 자, 외면까지를 바로 자, 우리가 이제
전폭이라 하겠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밑에 갑니다. 자, 2번 보면, 당연히 아까 말했었죠. 자, 선박의 폭은 가장 넓은 곳 동그라미. 어디서? 가장 넓은 곳이죠. 그게 이제 바로 전폭이 되겠네.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자, 선박의 조종에 사용되는 선폭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선박의 조종이란 아까 이제 그 선박의 길이에 있어서 3번에서 몇 번 개념? 3번 수선 장애 개념에서 말씀드렸죠. 자, 선박의 조종이란 물에 직접 닿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물에 직접 닿는 곳이 뼈대입니까? 당연히 외판입니까? 외판이죠. 그죠? 그래서 자, 물에 직접 닿는 우리가 이제 전폭에서 선박의 조종에 사용되는 폭이 바로 자, 우리가 이제 전폭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갑니다. 자, 형폭 갈게요. 자, 형폭은 이제 우리가 이제 molded brace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1번 가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 뼈대가 있다고 했죠. 형폭은 문자 그대로 제가 자, 뼈대에서 뼈대까지 폭을 제가 형폭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뼈대는 자, 무슨 뼈대를 말하겠다? 늑골을 말하겠다. 그죠? 그래서 자, 늑골의 내면이냐 외면이냐 마찬가지로 외면이죠. 그죠? 그래서 자, 늑골의 외면에서부터 자, 맞은편 늑골의 이제 외면까지 폭을 바로 자, 우리가 이제 형폭이라 하겠다. 자, 밑에 2번 갑니다. 자, 전복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전폭이겠죠. 그죠? 전복 우리가 먹는 전복이고. 그래서 이제 전폭보다 당연히 짧은 길이가 되겠죠. 자, 짧다, 길다, 이것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외우라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 자, 이 당연한 건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안 보여요. 알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판에서부터 이 외판의 두께만큼 어떻게 했어요? 줄어들었죠. 그죠? 자,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짧은 길이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짧은 길이가 바로 이제 형폭이 되겠다. 자, 우리 세 번째 합니다. 자, 이 형폭은요. 자, 무슨 길이 하겠습니까? 뼈대 간의 길이가 있죠. 그죠? 뼈대 간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를 만드는 기준, 그죠? 배를 만드는 기준 또는 이렇게 자, 만재율성 규정 또는 이제 강선 구조 기준, 그죠? 그래서 뭐 배를 만드는 기준 등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이런 기준에 사용되는 게 바로 형폭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자, 이거 가지고 자, 밑에 마지막 자, 선박에 자, 뭡니까? 깊이 갑니다. 자, 이건 다 하나밖에 없어요. 개념이. 자, 선박의 깊이란 자, 뭘 말하면요. 자, 이것도 이제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선박의 깊이. 자, 제가 이제 아까 자, 중요한 뼈대가 한 장 있다고 그랬는데 자, 뒤에서 용고를 본다면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죠? 막대기. 맞죠? 자, 막대기를 여러분들이 봐봐요. 어떻게 생겼어요? 점으로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점으로 보이는 거야. 자, 요거를 이제 위에서 오면 이렇게 보겠죠? 위에서 봐봐. 그죠? 이렇게 막대기로 보일 거잖아.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앞으로 쭉 뻗어 있는 자, 이런 구조인데 자, 여튼 자, 이 용골 기준으로 가지고 자, 용골 어디에서부터? 용골 상면입니다. 그죠? 자, 용골 상면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상갑판까지 자, 높이를 우리가 이제 뭐라 하겠다? 선박의 자, 깊이라 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용골의 상면인지 하면인지 분명히 구분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낸다니까요. 이런 말장난들을. 확실하잖아. 하면인지 상면인지 답이 확실하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자, 선박의 깊이란 우리가 자, 영어로는 자, depth라 합니다. depth라고. 그죠? 그래서 자, 밑에 이제 자, 1번 형심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야. 선박의 깊이를 depth라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 한다? 형심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형심이라 하겠다. 그래서 자, 형심은 자, 선박 길이의 자, 중앙 동그라미. 자, 중앙에서 자, 용골 상면 동그라미. 자, 어디서부터? 용골 어디? 용골 어디? 상면에서부터 자, 어디까지? 상갑판 복까지. 그죠? 상갑판까지. 그죠? 상갑판 복까지의 거리를 바로 자, 형심이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공통점이 나왔는데 여기도 형이 있었죠. 그죠? 여기도 이제 선박의 깊이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자, 형심이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은 뼈대에서 뼈대까지 를 말하겠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뼈대는 용골이라는 뼈대를 말하고 자, 어디까지? 상갑판 보가 있다고 그랬죠. 상갑판 보도 뭐라고 했어? 제가 뼈대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용골의 상면에서부터 자, 상갑판 보라는 뼈대까지의 거리를 바로 우리가 이제 형심 또 다른 말로 선박의 깊이라고 했다. 알겠습니까? 제가 정리하고 자, 이것도 당연히 자, 만재흡수원과 같은 선박을 만드는 기준에 사용된다. 왜? 뼈대 기준이니까.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선박을 만드는 자, 기준이 되겠다. 자, 그 밑에 이제 4절 자, 흡수와 건연 갑니다. 자, 흡수와 건연은 자,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그죠? 자, 두 개 이제 자, 서로 어떻게 되면 이제 대비가 되는 개념들입니다. 그죠?
자, 선박이 이렇게 이제 잠겨 있다 그랬죠. 잠겨 있는 상태에서 자, 요거 이제 위쪽 거리를 자, 뭐라 한다? 자, 건연이라고 그러고 자, 선박이 이제 수선에서 이제 잠겨 있는 자, 요 거리를 자, 뭐라 하겠다? 훌수로 하겠다. 그죠? 훌수. 자, 기억하시세요. 자, 이제 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훌수도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죠? 그래서 자, 훌수도 자, 연고를수와 자, 형울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 연고를수와 형울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 이제 그대로 활용해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연고래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렇다면 자, 연고를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요? 연골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자, 연골까지 포함한 자, 이 수선에서부터 이 거리를 바로 뭐라 하겠다? 이거를 연골 훌수로 하겠다. 그죠? 자, 뭐가 포함돼? 뭐만 포함시키는데? 연골을 포함시키는데. 그죠? 그래서 자, 연골까지 훌수로 우리가 이제 자, 연골 훌수로 하겠고. 자, 그러면 형울수 나왔죠? 자, 형. 아까 이제 형심 봤네. 형심은 어디가 기준이었어요? 연골 위쪽이었죠. 그래서 이제 연골 이 높이를, 연골의 두께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 훌수가 바로 뭐가 되겠다? 형울수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 연골 상면에서부터 훌수가 우리가 이제 자, 형울수라고 자, 불리는 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훌수라고 불리는 놈 중은 자, 맞춰볼게요. 어차피 확률은 50대 50이야. 자, 둘 중에 자, 연골을 쓸까, 형울수일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훌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훌수. 일반적으로 말하는 훌수. 뭐가 되겠어요? 자, 1번 손. 자, 2번 손.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훌수는 자, 1번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훌수는 이제 연골을 쓰는데 봐봐. 자, 우리가 자, 항해를 하다 보면요. 훌수를 왜 알아야 되냐면 훌수도 결국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훌수가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배를 운항하다 보면 가장 위험한 적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뭐냐면요. 물 속에 있는 놈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항해 정비들 하나가 자, 우리가 이제 에코 사운드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측심기입니다. 측심기. 자, 측심기를 가지고 자, 이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우리 배가 지나다닐 만한 그런 수역인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다음 우리가 이제 해도를 가지고도 계속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직접적으로 자, 이 해저면에 닿는 부분이 여기야. 여기까지 우리 갔잖아.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해저에 닿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좀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어차피 훌수를 좀 알아야 되는 기준은 배의 안전 때문인데 자, 이 우리 배가 요것도 이제 내 몸뚱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배가 자, 그 해저면에 닿게 되는 그런 위험성까지 생각한다면 어디까지? 연골까지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훌수로 좀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이론서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훌수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자, 뭐라 한다? 자, 드라프트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철자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둘 다 이제 드라프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둘 다 이제 훌수, 자, 드라프트라고 표현하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정의 한번 볼게요. 자, 물 속에 잠긴 선박의 이제 이런 깊이를 바로 이제 훌수로 하고 뭐 조종, 뭐 재화 중량 톤수를 구하는 사용된다. 요거는 뭐 뒤에 내용은 어차피 뒤에서 별명이니까 자, 이렇게 기울여 주시고 그래서 자, 훌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뭐 있다고 했죠? 하나는 자, 연골을수와 형울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이제 연골을수는 우리가 이제 그 영어도 같이 알아둡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연골을 의미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킬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 킬 드라프트 한다. 그죠? 그래서 자, 킬 드라프트라고 자, 연골 하면인지 상면인지 중요하다고 했죠. 자, 연골을 포함해야 되니까 연골 어디에서부터? 하면에서부터 다음에 이제 수면까지 높이를 바로 자, 연골을 훌수하겠다.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훌수는 자, 연골 훌수다. 자, 형hul수다. 연골 훌수가 되겠다. 그죠? 이제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합니다. 자, 선박의 조종이나 자, 재화 중량을 구하는 데 사용되겠다. 자, 선박의 조종이라 하면은 자, 물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물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
연골까지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연골홀수가 바로 자, 선박 조종에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자, 재화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무게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골 무게까지 포함해야 되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연골홀수까지 우리가 이제 자, 무게로 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우리 이제 네 번 다시 자, 형홀수 갑니다. 자, 형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몰디드라는 표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몰디드 드라프트 들어갔는데, 자, 이거 마찬가지로, 자, 어디서부터? 연골 상면에서부터 이제 수면까지 높이를 우리가 이제 형을수, 자, 몰디드 드라프트 들어간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이제 빠뜨린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자, 연골 상면 있죠? 그죠? 자, 연골 상면을 나타내는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연골 상면. 자, 연골 상면을 우리가 이제 영어로 자, 베이스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이스라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자, 베이스라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냥 이제 영어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뭐 기준선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기준선. 자, 베이스가 우리가 기본이 돼 있다 그런 표현이잖아. 자, 야, 베이스가 돼 있냐? 자, 이런 표현이잖아. 그래서 자, 기준선인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뭐 기선이라든지 여튼 이제 기선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접할 겁니다. 기선. 자, 기선은 그냥 기준선의 약자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기준선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길이, 자, 이 길이를 바로 우리가 자, 뭐 연골홀수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지고 자, 앞에서 배웠던 개념, 자, 좀 싸그리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오케이. 자, 포프도 갑시다. 자, 이렇게 선박의 이제 가장 바깥을 이루고 있는 선박의 피부, 사람의 피부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판은 뭐라는 데 있죠? 그게 자, 외판이라는 데 있죠. 그죠? 자, 외판 안쪽에는 자, 뼈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뼈대 중에 하나인 자, 무슨 뼈대가 있다? 이렇게 자, 늑골이 있다고 했죠. 그죠? 자, 늑골이 있겠다. 자, 그러면 자, 선박의 폭에는요. 자, 두 가지가 있다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자, 외판에 이렇게 이제 외면에서부터 외판의 외면까지 아우르는 자, 무슨 폭? 자, 전폭이 있겠고, 그죠? 자, 두 번째, 자, 늑골의 외면에서부터 자, 늑골의 외면까지, 그죠? 자, 외판의 길이만큼 짧아지죠. 그래서 자, 이런 폭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하겠다? 자, 형폭이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선박의 길이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뼈대가 하나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뼈대가 이렇게 자, 선박의 최하부에 있다고 있죠. 그래서 자, 이 뼈대를 우리가 이제 자, 무슨 뼈대를 한다? 자, 연골이라고 그러고, 자, 연골은 우리가 이제 키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둡시다. 자, 외판의 뼈대 이름은요. 자,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죠? 우리가 액자도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죠? 액자도 프레임,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프레임. 그죠? 모든 뼈대를 대부분 이제 프레임이라 합니다. 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전폭과 형폭 받고, 다음에 이제 선박의 이제 깊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 상갑판에서부터 자, 어디까지? 자, 연골의 상면까지 하면까지. 연골의 상면까지를 우리가 이제 자, 선박의 깊이. 자, 또는 자, 우리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한다? 자, 형심 또는 이제 영어로 뭐라 합니까? 자, 뎁스라고 표현했었죠. 그죠?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흘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박이 운항하다 보면 자, 이렇게 이제 자, 물에 이제 잠겨 있을 건데 자, 이렇게 이제 수선에서부터 자, 마찬가지로 연골의 상면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이제 뭐라 하겠다? 우리가 자, 형을수로 하겠다. 자, 뭐라 한다? 자, 형을수로 한다. 그리고 이제 자, 연골의 하면까지 전체 포함하는 자, 길이 높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자, 연골을수 하겠다.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자, 그림 그려서 정확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항해는 자, 그림이다. 자, 정확히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밑에 이제 흘수표 갑니다. 자, 그러면 자, 흘수표는요. 이렇게 선박을 이제 위에서 본 모양입니다. 자, 선박이 이제 이렇게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자, 흘수표가 자, 여러 군데 있어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자, 배라는 이제 특성 때문에 해상에서 움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무게차가 있으면 좌우 무게차도 있고, 자, 선수선 및 앞뒤 무게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 이제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살짝 기울어서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좌우 기울림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좌우에도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앞뒤 기울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앞뒤도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좌우, 앞뒤 각각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자, 네 군데에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자, 당연히 자, 뭐라 한다? 선수, 흘수. 여기는 뭐라 한다? 자, 선미, 흘수가 겠다. 그죠? 근데 좀 길이가 긴 선박들, 우리가 이제 중대형 선박도 있죠. 자, 중대형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에도 선체 중간에도, 그죠? 자, 중간에도 우리가 이제 자, 밑집 드라프트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간부 홀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자, 알아두시고 자, 이론서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홀수표가 우리가 이제 드라프트 마크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자, 선수 홀수 당연히 선수에 표시하고 다음에 선미 홀수는 당연히 선미호 표시한다. 그래서 이제 앞을 나타내는 단어 표현이 따로 있죠. 자, for란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그죠? 자, 기억나죠? 아까 이제 웃어봐. 그죠? 자, FP의 플레잉 뭐 있죠? FP의 플레잉? 이건 뭐야 이거? 갑자기 안경 올리면서 왜다가 하지만 여기서 이제 for perpendicular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F를 나타내는 자, for. 그죠? 앞을 나타내는 for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선수 홀수를 한다면 자, for draft. 자, 그리고 이제 선미 홀수는 당연히 앞 드라프트.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중앙부 홀수가 있죠. 아까 이제 밑집 드라프트라는 편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자, 중앙부 홀수. 그죠? 그래서, 자, 중대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중앙부 홀수까지 표시했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홀수의 평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홀수 평균은요, 기억해야 돼. 자, 선수 홀수와 자, 선미 홀수를 더해서 평균을 낸 것을 우리가, 자, 평균 홀수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평균 홀수가 자, 선박이 중심부 홀수 있죠? 그죠? 자, 중심부 홀수와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선박을 강선으로 만들었지만, 자, 배를 운항하다 보면요. 자, 적재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휘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자, 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같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같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뭐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이제 선박이 이제 트림 보겠습니다. 트림.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선박이 이제 물에 잠겨 있는 상태는 이제 옆에서 본 모양이죠. 그죠? 자, 그럼 홀수로 한다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수선에서, 자, 이 하부까지 잠겨 있는 깊이를 바로 이제 홀수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바로 뭐가 되겠어요? 선수 홀수.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선미 홀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이와 같이, 자, 선수 홀수와 이제 선미 홀수가 이렇게 똑바로 똑같은 상태. 요거를 이제 같을 등자를 써가지고, 자, 뭐라 한다? 자, 등, 홀수로 합니다. 그죠? 자, 다시. 자, 등홀수 맞네. 자, 등홀수로 하겠다. 자, 그리고, 자, 선박이 이제 짐을 좀 앞에다 좀 많이 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좀 기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 앞으로 이렇게 이제 좀, 자, 꼬꾸라지는 상태. 좀 과도하게 좀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짐이 여기 많이 실려 있어가지고, 자, 짐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 그만큼 많이 가라앉겠죠? 그죠? 그래서, 자, 선수 홀수가 선미 홀수보다 좀 더 이렇게 큰 상태. 자, 요거를 이제 뭐라 하겠다? 자, 선수, 자, 트림 가겠다. 알겠죠? 쉽죠? 자, 그리고, 자, 짐을요, 자, 뒤에다가 좀 많이 실었습니다. 선미 쪽에다가. 그러면 당연히 무거우니까 더 많이 가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선박이 앞쪽에 이제 머리는 이렇게 쳐들고, 자, 뒤는 이렇게 이제 많이 가라앉아 있는, 그죠? 그래서, 자, 선미 홀수가 좀 더 이렇게 큰 상태인, 자, 무슨 트림이 되겠다? 이거는, 자, 선미 트림 상태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사전적 정의는 자, 등홀수는 선수홀수, 선미홀수 같은 등자, 같은 상태. 그리고 자, 선수홀수는 섬수트림은 선수홀수가 선미트림은 선미홀수보다 더 큰 상태. 이건 뭐겠어요? 당연히 선미트림은 선미홀수가 더 큰 상태.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 그 밑에 이제 나열되어 있는, 자, 등홀수, 다음에 이제 선수트림, 선미트림에 대한 각각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돼요. 그죠? 요게 이제 출제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음 중, 자, 선미트림의, 자, 이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또는 선수트림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너무 다른 내용이니까, 서로 정반대의 내용이니까 출제하기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가볼게요. 첫 번째, 선미트림 갑니다. 자, 선미트림은, 봐봐.
자, 뒤가 이렇게 이제 많이 가라앉은 상태죠.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자, 선미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뭐가 있어요? 프로펠러와 러더, 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프로펠러와 타가 많이 잠겨있는 상태가 되겠다. 기본적으로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선수 트림 같은 경우에는요, 자, 프로펠러와 타가 이렇게 충분히 잠겨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선수 트림이 되겠죠. 이 차이가 좀 있구나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지하면서, 자, 이문서 들어가서 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선미 트림은, 자, 지금 이 상태죠. 자, 선미 트림은, 자, 선미 흡수가 선수 흡수보다 큰 경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면요. 자, 이런 게 이제 눈에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가 뭐보다 큰 경우. 그러면, 자, 뭐뭐가 뭐뭐보다를 해서요. 뭐뭐보다를 딱 지어보세요. 뭐뭐보다를 지어봐. 그러면, 자, 뭐뭐보다를 지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선미 흡수가 큰 경우, 이거만 났죠? 그죠? 그래서, 자, 선미 흡수가 큰 경우 이렇게 이제 쉽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선미 흡수가 큰 경우가 바로 뭐가 되겠다? 선미 트림이 되겠다. 알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갑니다. 자, 파랑의 침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봐봐.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전진을 하죠? 뒤로 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다 보니까 파도가 어디서 쳐요? 앞에서 올라오겠네.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앞에서 올라오니까 선수가 낮은 것보다는 선수가 이렇게 높은 게 파도가 덜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자, 파랑의 침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자, 타 효과가 좋다는 것은요, 타의 효과가 좋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당연히 타의 효과가 좋으려면, 자, 타가 어떻게 했어요? 충분히 잠겨있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물 밖에 튀어나와 있는 게 좋겠습니까? 잠겨있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타효가 좋은 효과도 있고, 그리고, 자, 선속도 중간 효과는 뭐냐면요, 마찬가지로 선속을 내는 원리는 어디에서? 프로펠러에서 힘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프로펠러가 충분히 잠겨있는 선미 트림이 선속도 충분히 발생하겠다. 자, 이해했습니까? 그죠? 제가 밑에 갑니다. 자, 선박 운항 시에는 약간의 선미 트림이 좋다. 자, 니은 때문에 디귿이 나온 거예요. 연결된 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니은과 디귿은, 자, 연결된 용이다. 자, 밑에 이제 리을 갑니다. 자, 선수동요시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봐봐. 자, 선수동요는 어떤 행정이냐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6단원 가면, 자, 선박의 이제 운용편에서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자, 요잉이란, 자, 선박이 이제, 해상이라는 특수성이 이제 위에서, 자, 배를 이제 운항하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죠? 자, 이렇게도 흔들리고, 자, 이렇게도 흔들리고요. 그죠? 저는 이게 싫습니다. 자, 여튼 이제 배를 이제 운항하다 보면, 선박이 이제 대가리죠. 대가리. 그리고 이제 선박이 이제 뒤쪽 꼬리입니다. 자, 선박의 대가리가 이렇게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요잉이라 합니다. 자, 뭘 한다? 요잉이라 한다. 자, 선박의 요잉이 발생하면 이게 이제 보침성이 떨어지고 이게 자꾸 이제 요걸 이제 배가 이렇게 크게 움직입니다.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그죠? 자, 그만 직진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회전하면서 가니까 그만큼 연료도 많이 들고 효율성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은 효과입니다. 그죠? 자, 근데, 자, 그 밑에 여러분들이 눈을 봤다시피 뒤에 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충분히 잡혀 있죠. 자, 타의 역할은 뭐야? 타의 역할. 첫 번째, 방향전환. 두 번째, 자, 타를 가운데 딱 놔두면 내가 직진하려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밑집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뭐 의용생활도 했을 것이고, 부상한 생활도 했을 거고, 이제 배도 타봤으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자, 타를 이렇게 딱 중간에 놨어요. 그러면 내가 배를 어디로 가겠다 하는 거야? 직진하려고 할 때 내가 타를 밑집에 두는 거 아니에요? 직진해라는 거냐?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요 선미 트림 자체 같은 경우는, 자, 타가 충분히 잠겨 있으니까 타효가 좋다고 그랬죠. 타효가 좋다는 이유는 내 타의 명령을 잘 듣겠다. 그래서, 자, 이 요잉이 발생할 때 뒤에서 타가 충분히 꽉 잡고 있으니까 직진을 똑바로 하겠다.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밑에 이제 미음 갑니다. 자, 미음은요, 자, 좀 이따 설명드릴게. 자, 그 밑에 이제, 자, 선수 트림 갑니다. 자, 선수 트림, 자, 영어도 같이 외워야 돼. 아까 선미 트림 넘어왔는데, 자, 선미 트림은 뭐라 한다? 트림 바이, 자, 스턴이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선미를 의미하는 뭐 스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뭐, 헤드, 뭐, 스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수는 헤드, 선미는 뭐, 스턴이라 표현하고. 자, 여튼 선수 트림 갑니다. 자, 선수 트림은요, 자, 트림 바이 헤드라 표현합니다. 자, 트림 바이 헤드라 표현하고, 아까 봤다시피, 자, 선수울수가, 자, 해석하기 어려우면 보다 지우라고 했죠. 자, 선수울수가, 자, 큰 상태를 바로 이제 선수 트림을 하겠다. 자, 니은 갑니다. 봐봐요. 자, 선수울수가 이렇게 이제 크다 보니까 그 말인즉슨 선수가 이렇게 낮은 상태잖아. 파도가 많이 올라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도가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당연히 선속이 감소하겠다. 파도가 그만큼 많이 부딪히니까요. 그죠? 자, 밑에 이제 디귿 갑니다.
자, 선미 안정성이 없다는 표현은 선미가 떠 있다는 표현입니다. 선미가 떠 있다 보니까 그만큼 타요도 떨어지고 선속도 잘 나질 않겠다. 그죠? 그래서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리을 갑니다. 자, 묘박시. 자, 스윙이 많을 때 유리하다 했는데, 자, 스윙이란 건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묘박을 하면, 묘박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앵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일단 묘를 놓고 이렇게 이제 앵카 체인을 놔두고 이렇게 선박이 한 곳에, 한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로 이제 묘박했다 표현합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이제 외력, 바람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조류에서, 자, 여기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배가 이렇게 이제 선회를 합니다. 배가 이렇게 이제 팔자를 그리면서 선회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선회를 한다는 표현은, 봐봐. 여기 이제, 이게 이제 배입니다. 봐봐, 배고.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앵카 체인입니다. 맞죠? 지금 배가 이제 이렇게 이제 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앵카 체인에 묶여있는 것은 선수야, 선미야? 선미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스윙이라는 게 요게 이렇게 이제 팔자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선회입니다. 아니, 스윙입니다. 자, 그러면 팔자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팔자 운동이 이제 자주 하게 되는 이유는 선수가 가벼우니까, 깃털처럼 가벼우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죠? 근데 선수가 무거우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죠? 선수가 무거운데 어떻게 잘 움직여? 맞죠? 그죠? 그래서 선수가 무거울 때는 스윙이 잘 발생하지 않겠다. 반대로, 선수가 가벼우면, 깃털처럼 가벼우니까 어떻게 하세요? 막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래서 보면, 자, 묘박할 때, 스윙이 많을 때 유리하다는 표현은 스윙이 적게 일어나는 거죠. 자, 스윙이 적게 일어나려면, 자,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무거워야 되겠다. 알겠습니까? 선수가 무거운 상태는 당연히 어떤 상태야? 선수 트임인 상태가 되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밑에 이제 3번, 자, 등울수가 있습니다. 자, 등울수의 영어 표현은 even kill입니다. 그죠? 자, even 뭐 똑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even kill. 그래서 자, 기억 보시면, 자, 선미울수와 선수울수가 자, 같은 상태가 이제 등울수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니은 보면, 자, 수심이 얕은 수역을 항해하거나, 자, 입거시에 유리하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흡수가, 자, 무게가 같은 상태라면, 봐봐. 자, 1번, 2번, 3번에서 봤다시피, 요게 이제 다 같은 무게입니다. 근데 이제 요게 똑같이 균등되어 있는 상태와, 또는 요게 이제 한쪽 이렇게 쏠려 있으면서 무게가, 깊이가 더 깊어지죠? 자, 어떤 상태가 얕은 수역을 더 지나는데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등울수 때 유리하겠죠. 자, 요게 이제 무게가 한쪽 쏠리면 그만큼 더 깊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얕은 수역을 지날 때는 이런 등울수가 좀 유리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위에서 안 했던, 자, 1번 선미트림의 이제 선회권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회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배를, 자, 탈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전을 시킵니다. 그죠? 자, 회전을 시키면서 만드는 이렇게 이제 궤도겠죠. 자, 그림을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자, 선회권이라 합니다. 그죠? 자, 요거 선회권도 우리가 이제 선박의 운항에 있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지표 중에 하나인데, 자, 선회권이 요거 이제 큰 선박이고, 요거 이렇게 작은 선박입니다. 자, 1번 선박과 다음에 2번 선박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선회권이 작다는 표현은 뭐겠어요? 배가 빨리 돌았다는 거죠? 그죠? 자, 선회권이 크다는 표현은 어떻게 했어요? 배가 천천히 도니까 이렇게 크게 도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1번은 뭐? 배가 빠르게 회전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작게 도겠죠? 맞죠? 자, 2번 뭐? 배가 천천히 도니까 크게 도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자, 배가 이렇게 이제 선회권에 이제 유리한 선박은 어떤 선박이냐면, 봐보세요. 자, 배의 이제 회전의 원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배는요, 뒤에 이제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뒤쪽에. 자, 프로펠러가 있고,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타라에 있죠. 그죠? 자,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수류가요. 자, 타에 부딪혀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나중에서 배울 내용인데. 여튼, 자, 배를 회전시키는 것은 자, 선수에 있다, 선미에 있다. 선미에 있다. 그죠? 자, 왜 타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배를 다시, 자, 배를 회전시키는 힘은 자,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선미에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배가 회전한다는 것은 선수가 돌아서야, 선미가 돌아서야. 선미가 돌아섭니다. 자, 선미가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선수는 그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배가 회전하는 원리예요. 자,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얻어야 되는 힌트는 자, 배를 회전시킬 때 만약에 선미가 가벼워요. 선미가 가벼우면 그만큼 빨리 돌겠죠. 맞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선미가 혹시 무겁습니다. 선미가 무거워버리면 그만큼 빨리 돌겠어요? 늦게 돌겠어요? 늦게 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선미가 무겁다는 표현은 자, 선수팀이야, 선미팀이야? 선미팀이 되고, 자, 그리고 선수가 다시, 좀 말이 안 나오네. 다시. 자, 지금 이제 요거 이제 무게입니다. 무게 이제 요게 무슨 상태야? 선미팀 상태고, 자, 요거 이제 앞이 무거워요. 그리고 뒤는 가볍습니다. 요건 무슨 상태야? 자, 선수팀 상태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뒤쪽이 무겁다. 뭡니까? 선미팀이죠. 뒤쪽이 무거우면 뒤쪽이 잘 돌아간다, 늦게 돌아간다? 늦게 돌아간다. 자, 그리고 뒤쪽이 가볍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워. 깃털처럼 가벼우니까 살짝만 툭 쳐도 확 돌아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선수팀일 때는 훨씬 더 빠르게 돌겠다. 자, 이해했습니까?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 이거 이제 2번과 1번에서 나왔던 자, 그 마지막 원리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뤄서 볼게요. 자, 선미트를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이제 아주 어려운 개념인데 제가 정말 쉽게 풀어드렸습니다. 자, 선미트림은 뒤쪽이 무겁다, 가볍다. 무거운 상태가 되겠다. 그래서 선박을 회전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선미에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 선미가 가벼워 빨리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자, 선미트림은 뒤쪽이 무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간다, 늦게 돌아간다? 늦게 돌아간다.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늦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행권이 커진다. 그죠? 자, 밑에 이제 2번 리을 갑니다. 자, 2번 리비움. 자, 선수트림은요, 선미가 가볍다, 무겁다? 가벼운 상태죠. 선수트림이니까. 그래서 선미가 가볍기 때문에 살짝만 툭 쳐도 훅 돌아가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빨리 돌아가니까 선행권이 작아지겠다. 자,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요런 것들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선행권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언제? 선수팀일 때, 선미팀일 때. 그죠?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이 나온 개념들이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셨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하고요. 자, 그 밑에 이제 가운데 그림이 나오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 선수, 훌수, 다음에 이제 선미, 훌수 가리지 않고, 자, 훌수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시험에 간혹 가다가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해경 시험에는, 자, 그림이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당연히 이제 뭘로 나오겠어요? 자, 문자로 나오겠죠? 자, 문자로 어떤 상황인지 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줍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배는 지금, 배의 훌수는 지금 얼마겠는가? 그죠? 자, 우선 훌수 읽는 방법부터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봐볼게요. 자, 5m라는 숫자가 있고, 자, 그 위에 이제 뭐 2, 4, 자, 6 이렇게 이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항상 자, 훌수의 기준은요. 훌수의 기준은 숫자 아래입니다. 숫자 밑단 기준입니다. 자, 숫자 밑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여기가 훌수가 얼마라는 얘기야? 5m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리고 자, 이 글자 크기 있죠? 자, 글자 크기는 자, 몇 cm가 되겠다? 자, 10cm가 되겠다. 그죠? 10cm. 자, 그리고 이제 글자 간의 간격이 있죠? 자, 글자 간의 간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통상 알고 있는 개념과 좀 이제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글자 간의 간격이니까 자, 항상 시작점과 시작점이 같아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시작점은 밑단에서 밑단 기준입니다. 자, 요 사이 간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글자 간의 간격은 시작점이 같아야 한다고 했어요. 기준이. 어디에서? 밑단에서 밑단까지. 그죠? 그래서 자, 요 밑단에서 밑단까지 기준은 자, 몇 cm가 되겠다? 자, 20cm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요 빈 공간 있죠? 자, 빈 공간을 굳이 따지자면 요 글자 크기가 아까 몇 cm라고 했습니까? 자, 10cm라고 그랬으니까 자, 요 빈 공간은 몇 cm가 되겠다? 자, 10cm가 되겠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자, 이론서에 나온 내용대로 자, 홀수가 지금 어디 걸쳐 있습니까? 숫자 4 위에 걸쳐져 있죠. 그죠? 자, 숫자 4 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자, 미터 단위로 끊는다면 자, 몇 미터야? 우선 5m가 되겠다. 자, 5m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자, 20cm, 40cm죠. 맞죠? 그래서 자, 5m, 그리고 그 다음에 20cm, 그 다음 20cm인 40cm니까 자, 40cm로부터 자, 글자 크기는 또 몇 cm예요? 10cm죠. 그죠? 그래서 자, 5m, 자, 50cm가 지금 현재 내 홀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말로 좀 풀어볼게요. 자, 어느 배를 봤더니 선박이 이제 홀수가 자, 5m 위에 있는, 자, 풀어볼게.
자, 5m. 자, 위에 있는 자, 숫자 4. 숫자 4의 자, 중심에 자, 수선이 자, 걸쳐져 있다. 자, 이때 선박의 횟수는 얼마겠는가라고 이렇게 문구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마. 하지 말고 뭐해? 그려.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요. 어떻게 해라?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려볼게요. 자, 5m 위에 있는 우선 5m 그려. 자, 5m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가 있어요? 숫자 4 있죠? 자, 4 그립니다. 4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요 숫자 어디에? 중심에 걸쳐져 있다 이랬잖아. 그죠? 중심에 걸쳐져 있다. 또는 자, 위에 걸쳐 있으면 이렇게 위 그리고 또는 아래 걸쳐 있으면 아래 그리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그려놓고 이제 홀수를 읽으면 됩니다. 자, 우선 자, 미터 단위로 끊으면 자, 홀수는 몇 미터야? 5m가 되겠고. 자, 그러면 숫자 4까지 4 밑단까지 하면 40cm고 숫자 윗단은 10cm 더해서 50cm죠. 근데 그 중간이니까 몇 cm가 되겠다? 45cm가 되겠다. 홀수가. 알겠습니까? 자, 생각하지 마. 홀수 문제 나면 생각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뭐 해라? 그려라.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홀수를 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홀수 읽는 번 끝났고, 다음에 이제 홀수 개념 연장선상에 이제 만재 홀수는 보겠습니다. 자, 만재 홀수도 이제 간단히 아까 설명드렸죠. 그죠? 이제 만재 홀수의 개념이란 자, 어떤 개념이었어요? 자, 선박이 짐을 실어가지고 안전상의 이유로 그 이상 더 못 실게 하는, 그죠? 선박이 이제 가득 실은 그런 그 상태의 홀수를 뭐라고 했었다? 만재 홀수라고 했었다. 그죠? 자, 볼게요. 자, 만재 홀수란 선박의 항행 안전에 허용되는 자, 최대 홀수를 가지고, 그죠? 선박의 이제 중앙부 양현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박 어디에? 중앙부입니다. 그죠? 이제 중앙부 양현에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자, 홀수와 반대되는 개념이 자, 건연이라고 있죠. 그죠? 자, 건연의 개념도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잘 이해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통상 항해라면서 자, 우리가 이제 선박이 이제 건현을 묻는다면 자,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물 아래 부분은 자, 우리가 뭐라 부른다? 홀수라 부르고 자, 그 위에 부분은 우리가 자, 건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자, 우리가 이제 건현의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고 어디에서? 수면에서 상갑판까지. 그죠? 상갑판 복까지. 여기 높이를 우리가 이제 건현 첫 번째 개념이고 이론서상에는 이게 이제 두 번째 개념이네요. 두 번째 개념. 자, 이론서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만재율선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죠? 자, 만재율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자, 이렇게 이제 선박의 측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원표로.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선을 넘어서 배가 더 가라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배가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이게 이제 제 손이 물입니다. 배가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았는데 이 선 높이로 배가 더 가라앉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다. 그죠? 자, 이 선 높아지면 배의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배는 무조건 여기까지만 가라앉아야 된다는 게 만질선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만질선이 이렇게 이제 원표로 그려져 있는데, 자, 이 원표에서부터 만질선입니다. 만질선에서부터 자, 상갑판까지 또는 자, 건현갑판까지. 그죠? 자, 건현갑판까지 높이를 바로 우리가 자, 건현이라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건현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통상 운항 항해라면서 사용하는 자, 건현의 개념은 수면에서부터 상갑판까지. 우리가 이제 뭐 선박의 이제 뭐 구조, 자, 이런 이제 구조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이제 건현은 어디에서부터? 만재 홀선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뭐 상갑판까지 또는 이제 건현갑판까지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건현이라 표현합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됐나요? 그죠? 자, 이로써 보겠습니다. 자, 건현이 이제 프리보드를 합니다. 자, 프리보드를 하고 다시 1번 개념. 자, 갑판선 상단에서부터 자, 만재율선 상단까지. 그죠? 자, 이 높이를 우리가 이제 건현을 하고 자, 두 번째 개념. 선박의 중앙부 이제 수면이죠. 자, 수면에서부터 갑판선 상단까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자, 건현이라 하겠다. 여기 두 가지 개념이 있다. 두 가지 모두 건현의 개념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우리가 이제 173페이지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만재율선표. 자, 우리가 이제 만재율선표는요, 우리가 이제 선박을 항해하다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날씨가 이제 따뜻한 곳도 갈 것이고, 날씨가 이제 추운 곳도 갈 것이고, 자, 또는 이제 바닷물이 있는 해수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담수 있죠. 그죠? 우리가 뭐 소금기가 섞이지 않는 뭐 강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뭐 담수를 운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와,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수영할 때 좀 비교를 좀 해봤을 건데, 자, 어디에서 몸이 더 잘 뜹니까? 상식선이에요, 상식선. 어디에서? 당연히 바다에서 잘 뜨게 돼 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물에 가라앉고 뜨고가 여러분 몸무게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내가 뭐 바닷가에 간다고 내 몸무게가 좀 줄어가지고 더 뜨나? 그건 아니죠. 무게는 같죠. 그죠? 자, 무게는 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야? 물이 달라진 거야. 그죠? 자, 물이 차가울 때도 있고, 또는 따뜻할 때도 있고, 또는 이제 물이 소금물일 때도 있고, 또는 담수일 때도 있고, 이 차이에 따라서 내 몸은 어떻게 된다? 더 뜨거나 가라앉는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자, 무게는 동일한 상태이다. 그죠? 근데, 자, 뭐에 따라서? 물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 선박이 뜨고 가라앉는다. 자, 요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만재흐선 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이 좀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따뜻한 물일 때의 만재흐선 기준, 그리고 이제 차가운 물일 때의 만재흐선 기준, 또 이제 담수일 때의 만재흐선 기준, 또는 이제 해수일 때의 만재흐선 기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무게는 같단 거야. 그죠? 그러니까 무게는 같은데 물의 변화에 따라서 선박이 가라앉고 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그 표가 바로 이제 만재흐선표입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 정확하게 말하면 뭐 로드 라인 마크, 또는 이제 뭐 로드 드라프트 라인 마크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로드 라인, 또는 로드 라인 마크, 또는 이제 뭐 이걸 만든 사람, 자,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프림솔 마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 이제 뭐 사전적인 개념적이고, 그죠? 자, 졸면 안 돼요.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자, 그래서 자, 밑에 이제 자, 1번 보시면요. 자, 만재흐선의 결정은 첫 번째, 자, 만재흐선 협약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로드라인, 자, 이렇게 이제 협약이 있는데, 자, 어디를 기준으로? 동그라미. 자, 건현갑판을 기준으로. 자, 아까 이제 건현갑판 말씀드렸죠. 선박의 안전 때문에, 자, 그 밀폐되어 있는 기준이 되는, 자, 갑판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갑판과 건현갑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것이고, 그래서 여튼 선박의 안전에 관련됐다. 이게 무슨 갑판이 돼야 돼? 건현갑판이야. 그래서 자, 건현갑판을 기준으로 동그라미, 자, 뭐 먼저 정한다? 하기건현부터 정합니다. 자, 하기건현. 자, 여기서 말하는 하기는 뭐 여름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로, 자, 우리가 이제 전 지구상을 봤을 때 북극과 남극 쪽으로 다니는 선박은 거의 없죠. 선박은 대부분 북극과 남극을 제외한 그 중간에서 많이 다닙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기준이 된다? 하기가 기준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따뜻한 나라 지방 기준인 하기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자, 하기건현 동그라미 치고, 자, 하기건현을 먼저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기건현을 기준으로 자, 물이 차가울 때 자, 동기 정하고, 그 다음에 자, 담수 정하고, 또는 이제 열대 정하고, 자, 이런 식으로 정해 나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출제자라면, 자, 우리가 이제 프림솔 마크 또는 로드라인 마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선이 뭔지, 동기인지 하기인지 이것도 충분히 출제하겠습니다. 저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로드라인 마크 정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다. 자, 밑에 이제 니은 갑니다. 자, 만재흐선을 이제 표시해야 되는 선박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자, 옆에 적어둡시다. 자, 우리나라 이제 국내법으로 자, 선박안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우리나라 무슨 법? 국내법 뭡니까? 선박안전법입니다. 그죠? 선박의 안전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박안전법에 적용을 받아서 자, 첫 번째, 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자,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자, 로드라인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 자, 길이 몇 미터? 12m입니다. 자, 이런 것들 출제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있죠. 자, 수치 이런 것들 정말 출제자들이 좋아합니다. 뭐 12m, 뭐 10m로 바꾼다든지 또 뭐 7m, 또 24m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잘 봐야 되는 개념인데, 자, 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요게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면, 자, 12m 미만인 선박 중에 이제 여객선과 다음에 이제 위험함을 운반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자,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자, 무조건 로드라인 마크를 적용받는다. 자, 두 번째 다시 해서 볼게요. 자, 12m 이상이 된 선박은 선박의 종류가 명시돼 있어, 안 명시돼 있어? 명시 안 돼 있죠. 그러면 자, 모든 선박이야. 알겠습니까?
12m 이상이 되면 무조건 어떤 선박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자, 로드라인 마크를 적용받는다. 자,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 자, 12m 미만인 선박은 자, 2번을 다시 해서 볼게요. 그러면 2번을 다시 해서 보면 12m 이상이 적용받는다면 12m 미만은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게 그 반대 개념이 있죠. 자, 근데 3번 와가지고 12m 미만은 원래 적용받아, 안 받아? 안 받는데 3번 개념에서 뭐라 했습니까? 12m 미만이라 할지라도 뭐와 뭐는 여객선과 다음에 위험함을 운반선은 적용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객선과 다음에 위험함을 운반선은 길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사법규 배우다 보면 자, 이런 개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죠? 자, 이런 개념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여객선과 위험함을 운반선은 길이에 상관없이 자, 무조건 적용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여러분들 좀 편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2번 갑니다. 자, 만재우선의 표시가 있죠. 자, 만재우선의 표시는 자, 선박에 어디에 기재한다? 자, 선수도 아니고 선비도 아니고 선체 중앙부에 자,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원표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원표가 하나 이렇게 이제 커다랗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려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자, 이렇게 이제 열쇠 모양 같은 놈들이 자, 쭉 정해져 있습니다. 열쇠. 오, 자, 잘못 그렸네. 자, 이렇게 이제 열쇠 모양으로 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봤던 이제 그 프림솔 마크 있죠? 자, 프림솔 마크는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자, 약간 이 건현갑판이 따로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건현이라는 개념은 건현갑판에서 이렇게 이제 만재우선까지 이제 그게 이제 건현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건현갑판선이 하나 있고 자, 갑판선이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갑판선이.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원표랍니다. 자, 원표. 자, 원표의 중심이 되는 거. 자, 이 중심선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만재우선입니다. 자, 만재우선과 이제 이렇게 연장선상에 일치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자, 이론서상에는 살짝 좀 어긋나 있을 건데, 자, 만재우선 이제 원표 중심선상에는 연장되는 선은 자, 뭐가 있겠다? 여기 이제 하기 만재우선입니다. 하기. 아까 이제 만재우선의 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배워봤죠. 자, 만재우선은 처음에 이제 뭐부터 정한다? 어느 계절? 하기부터 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 하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동기 다음에 이제 열대 이렇게 다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원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썸머 하기가 되겠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선 이제 다시 이론서 가서 이론서 내용부터 이제 정확히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요. 자, 선박 길이 이제 중앙에서 양쪽 있죠. 자, 양쪽에 자, 중요한 내용 하나 있습니다. 자, 외판에 용접 등 영구적인 방법으로 한다. 영구적인 방법으로. 자, 이 용접을 한다는 얘기는 자, 이런 배를 운항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납니다. 자, 상선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자, 짐을 옮겨주고 그 대가로 이제 돈을 받는 게 상선이라고 했죠. 자, 뭐가 욕심이 나냐면 자, 과적에 욕심이 납니다. 과적에. 그죠? 자, 과적을 해서라도 내가 짐을 더 날라주고 돈을 더 받고 싶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과적을 하려면 눈에 안 띄게 과적하려면 요거 그냥 페인트 지워버리고 또 바꿔버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한다? 용접으로 이렇게 이제 땜빵을 좀 해놓습니다. 이렇게. 자, 올록올록하게. 그죠? 그래서 자,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외판과 구별되는 색깔로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그려둡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탔던 배는 자, 이 외판이 빨간색이었어요. 빨간색이었는데 요 로드라인 마크가 흰색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눈에 확 띄게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자, 밑에 이제 니은 갑니다. 아까 이제 만재우선표는 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겠죠? 세 가지로. 자, 첫 번째 하나는 자, 갑판선. 그죠? 갑판선이 있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원표가 있다고 있죠. 자, 원표.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연결되는 자, 열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겠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자, 화살표 내용 보시면요. 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보시고. 자,
자, 그 밑에 이제 그림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림 한번 좀 해석해 볼게요. 자, 그림 내용 보시면 첫 번째는 요 갑판선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원표가 있는데, 자, 이 원표 옆에 이렇게 이제 KR이라고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요거는, 자, 요거 이제 선급입니다. 선급. 자, 이 배가 이제 어디 선급에서, 어디에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확인을 받았는지. 자, 그런 거 이제 선급이랍니다. 그리고 요 KR은 이제 코리안 레지스트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성급, 뭐 영국 성급, 뭐 노르웨이 성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배는 한국 성급에 이제 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뭐 KR 이렇게 적어도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 옆에 이제 오면 자, 요거 이제 그림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굳이 이제 내가 이거 때려 박아서 이제 외우려 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해라? 자, 좀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요거 좀 이해하는 마음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원표의 연장선 상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어디 기준으로? 하기가 기준으로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물이, 내가 이제 물에서, 자, 사람이 더 가라앉고 뜨는, 자, 그런 기준은요. 아까 이제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 있었습니다. 자, 담수인지, 자, 해수인지. 여러분들 수영장에서, 마찬가지로, 수영장에서는 더 가라앉죠. 그리고 이제 해수에서는 더 뜹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담수와 해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좌우로 나눕니다. 좌우로. 자, 왼쪽은 담수.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해수가 됩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담수에, 이것만 기억해. 담수에는 어떻게 된다? 더 가라앉는다, 뜬다? 가라앉는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제 여기 하기 해수 기준 하겠죠? 하기 해수 기준으로 여기 이제 요 수선이 있죠? 자, 수선이 더 이렇게 올라갑니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는 배가 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가라앉는 거죠. 자, 배가 더 가라앉기 때문에 요게 이제 프레쉬, 트로피컬 프레쉬가 더 어떻게 있다? 위에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프레쉬와 이제 트로피컬 프레쉬는 요거 이제 하기 담수입니다. S가 숨어져 있어요. S가 이제 생략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프레쉬는 말 그대로 이제 신선하다는 거죠. 그죠? 이제 소금기가 섞이지 않는 그 물을 이제 우리가 담수로 합니다. 그래서, 자, 프레쉬.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자, 트로피컬 프레쉬가 있다. 자, 트로피컬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열대라죠. 그죠? 열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물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자, 뜨겁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요.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자, 물의 뭐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물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물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저 이제 옛날에 이제 TV 봤을 때는요, 그 정수기 뭐 육각수 선전을 좀 했습니다. 육각수가 뭐냐면, 자, 물이 4도씨가 될 때 이렇게 이제 결정을 이루면서 물이 가장 맛있어지는 온도가 뭐 육각수 뭐 4도씨라 합니다. 자, 그 말이 즉슨 뭐냐면, 자, 물이 4도씨가 됐을 때, 즉, 물이 차가워졌을 때 가장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자, 물이 차가울수록 어떻게 된다? 무거워진다. 다시 한번. 자, 물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된다? 물은 무거워진다. 자, 물이 무거워지면 그 위에 떠 있는 선박은 어떻게 된다? 뜹니다. 마찬가지야. 자, 똑같은 이론을 좀 적용을 해볼게요. 자, 담수와 해수에서, 자, 뭐가 더 무겁습니까? 해수가 더 무겁죠? 해수가 더 무거운 이유는, 자, 해수는, 자, 물에다 뭐가 더해졌기 때문에? 소금이 더해졌기 때문에 더 무겁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물이 무거워지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더 뜬다. 배도 더 뜬다. 자, 그러면 찬물하고 따뜻한 물이 있는데, 자, 더 무거운 물은 어떤 물이라 했죠? 찬물이라고 했죠? 자, 물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여기 이 상태에서 찬물에서는 어떻게 된다? 배가 더 뜨겠다. 따뜻한 물에서는 더 가라앉는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F와 이제 트로피컬 프레쉬를 비교를 해보면, 자, 더 따뜻한 물은 어디입니까? 트로피컬 프레쉬죠. 그죠? 그래서 자, 물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더 가라앉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요거는 좀 이따 설명 좀 하겠습니다.